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박문진이라고 하죠.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 박문진 이사 6명을 바꾸는 것, 임명을 하는 것.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하기 전에 이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박문진 이사 3명이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었고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입니다. 조금 전에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이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. 그래서 이 박문진 이사들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. MBC의 경영진을 개편해야 한다. 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MBC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.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. 라는 차원에서 이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.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도 이걸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이내에 즉시 항고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.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가능하면 이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판사, 검사, 변호사들도 진영별로 나뉘어서 판결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판결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차라리 지금은 법조인보다는 이 기자로서 여러 진영별로 여러 법조인들을 인터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나. 그런 점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이 강재원 부장판사가 내린 이 판결문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 이진숙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명이서 원래는 방통위원이 5명입니다. 그런데 이 2명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을 당했습니다.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 최민희입니다. 위원장이.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이 3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열면서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 재판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행동을 벌였습니다. 그래도 재판부가 재판은 공정하게 할 것이다. 저는 믿었습니다. 그런데 역시 또 재판부의 이 판결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여기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 재판부도 오늘 판결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. 하나는 이 절차가 공정했느냐, 맞았느냐입니다. 그러니까 방통위에 위원장, 부위원장 이렇게 2명만 있는데 5명이 다 차지를 못했습니다. 이 2명의 방통위원으로 방통위에 이 의결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. 또 심의 의결을 하는데 이 절차에 문제는 없었느냐. 급하게 지금 박문진 이사를 6명을 임명한 것이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이건 법에 몇 명이 재적의원이 되어야 되는지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2명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.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. 1명은 안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. 협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한다. 이 과반 의결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5명이 다 되면 좋지만 민주당의 이 몽리로 2명밖에 지금 임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면 이 2명으로도 충분히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법규에 몇 명이 되어야 된다. 1명은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. 그래서 이걸 2명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습니다. 그런데 2명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여기에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. 오늘 판결문에서.
일찍부터 방통위원들은 이렇게 뭐 계속 탄핵 때문에 바뀌고 했습니다. 방통위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을 모았고 임명할 사람들을 이 적절한 인사 검증을 거쳤습니다. 비록 하루 만에 이준석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임명을 했지만 이 절차는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는데 이 위원장이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꼭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며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?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실질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법원이 이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절차적인 문제는 이렇고요.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. 내용에서 지금 이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임명이 좀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본 소송이 열립니다. 본 소송은 뭐 항소까지 하고 대법원까지 만약 간다면 2년, 3년이 걸립니다.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죠. 이게 잘못하면 국가에 공익에 큰 손상이 올 수가 있다. 그래서 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달라라는 게 가처분 신청입니다.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법적인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. 오늘 재판부도 내용에서 이 부분을 따졌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.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. 이 6명이 활동을 하면서 MBC 경영진을 바꿔야죠. 그렇게 바꾸게 되면 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MBC 사장을 바꾸든지 이러면 만약에 본 재판이 이번에 이 이사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이걸 회복할 수 없는 법익의 손상이 있다. 이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또 그 반대편이 있습니다.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MBC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금 만약 2년, 3년 그대로 두면 이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MBC의 가짜뉴스가 얼마만큼 심각하냐. 그 다음 박문진의 새로운 이사를 지금 임명을 해서 MBC의 경영진을 바꿔서 MBC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,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. 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.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 박문진 이사를 그대로 두면 활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. 그런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MBC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을 한다. 공익에 있어서 훼손이 된다. 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.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는 이 MBC의 방송의 공정성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. 박문진 이사가 지금 절차를 어기고 임명이 만약 됐다면 박문진 이사가 활동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 이렇게 불균형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절차에 있어서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절차에 좀 하자가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식입니다. 또 MBC의 방송의 공정성, 그 다음 박문진 이사의 임명, 이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어느 것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느냐. 박문진 이사가 임명이 돼서 활동하는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. MBC의 방송의 공정성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. 이렇게 볼 수는 없다.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이 재판부 말씀이죠. 이 재판부 참 이해가 되십니까? 박문진 이사 임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절차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.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MBC의 가짜뉴스입니다. 이 불공정한 이 MBC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, 해악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는 모르겠답니다. 그건 모르겠고 지금 절차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우리 국가, 우리 사회에 어떤 게 더 해악을 끼치게 될까요?
MBC라고 하는 이 대형 방송국이 쏟아내는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왜곡되고 여론이 왜곡되는 부분은 이 강제원 부장판사는 모르겠답니다. 그런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절차에 조금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가처분 결정을 인용을 하자. 그래서 지금 박문진 6명 이사가 활동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.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.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지대하다는 것, 그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답니다. 구체적으로 그런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답니다. 그러면 도대체 판사가 뭘 판결을 합니까? 그러면 이 판결을 왜 내립니까? 물론 이 판결에도 즉시 항고를 해서 아마 한 달, 2달 이내에 다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판결 그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느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. 공평해야 합니다. 균형감을 상실하게 되면 이 법원 앞에 가면 그 저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? 저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? 법은 균형입니다. 형평입니다.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송, 이 언론의 해악과 박문진 이번 이사 임명의 이 절차의 공정성을 놓고 형평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판사로 임명을 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요구죠. 이 판사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즉각 즉시 항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아마 뭐 다음 달에는 또 재판이 또 항고 재판이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내용이 합리적이라면,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제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.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뭐 어느 쪽이든. 그런데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.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. 박문진 이사 임명에 만약에 뭐 100보를 양보했어요.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. 그래도 MBC라고 하는 대형 방송사가 퍼뜨리는 이 가짜뉴스로 인한 해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. 도대체 뭘 보호해야 합니까? MBC 경영진 교체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그렇지만 뭐 법적인 절차는 계속 밟아 나가는 것이고 준비도 계속 해가는 것이고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에 대한 결정도 가급적이면 빨리 나오지 않을까. 이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. 제가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제원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송재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